예, 아까 1편에서 뭐 이렇게 이거 오픈 소스예요. 예, 아프가니스탄에서 뭐 어떻게 이런 위험성을 관리하고 하는지 어디에 공격이 많이 닿았고 그러면 이제 뭐 사람이 많이 사는 지역 같은 경우 이게 공격이 겹쳐요. 그럼 거기는 경비를 강화하면 되는 거고 뭐 계절로 봐가지고 뭐 여름이다. 그러면 여름에는 좀 특별히 주의하고 하면 되는 거지. 아마 뭐 정부기관에서 다른 걸 쓰겠죠. 예, 이거보다 더 디테일한 거. 그리고 또 다른 거 보면 이렇게 그림으로 도식화가 가능해요. 자기가 원하는 정보를 뭐 주변에서 이렇게 설치를 할 수 있고, 뭐 또 어떤 식으로 뷰, 뭐 볼 수 있고, 뭐 이쪽은 뭐 제거하고, 뭐 리무브하고, 뭐 이렇게 특별하게 볼 수가 있어요. 도식화하는 거 다른 예를 들어보면, 이거 같은 경우는 뭐 상하, 그 코끼리 상하, 뭐 밀수 조직도 뭐 이런 거를 이렇게 도식화하게 해줘요. 그러니까 정부기관에서 되게 편하겠죠. 이거 보고 이거대로 결정을 하면 되는 거예요. 그리고 결정을 했을 때 임팩 그런 영향력까지 분석을 해준다 그래요. 데이터로. 그래서 뭐 이렇게 나오죠. 뭐 지역 뭐 디스트리뷰러. 그리고 뭐 예를 들어 제가 그냥 설명을 할게요. 뭐 이거에 맞는 건 아니고요. 뭐 상하가 이렇게 넘어와요. 그러면 이렇게 뭐 다 넘겨져요. 그런 다음에 얘도 또 넘겨져요. 그런 다음에 돈은 뭐 여기한테만 가요. 뭐 이러면은 뭐 어디 고리를 끊거나 누구를 잡으면 어디까지 뭐 타진이 가능하겠다. 이런 걸 알 수 있는 거죠. 그래서 범죄적 조직들이 어떻게 자금을 뭐 이동하고 물건을 이동시키는지 좀 이렇게 그림화가 가능한 거죠. 그래서 하나 예를 들어보면요, 뭐 모든 그런 경찰에서도 그렇게 접근을 하죠. 뭐 예를 들어서 예전에 상습적으로 범죄를 일으킨 사람이 스피딩 티켓을 받고 그 기록이 경찰 데이터에 기록이 되고 또 차량 정보가 기록이 되고 또 주변에 CCTV에 찍혀가지고 그 플레이트 넘버가 있어요. 그런데 이게 만약 2년 전에 일어난 거예요. 근데 오늘 범죄가 일어났어요. 근데 뭐 그거랑 좀 비슷한 범죄예요. 전에 그 상습적으로 범죄 일으켜서 스피딩 티켓 받은 사람이랑요. 그 전에 그 범죄 그 기록이요. 그러면 용의 선상에 위에 스피딩 티켓을 받은 사람과 비슷한 범죄 기록을 가진 사람이 그 사건 현장에서 뭐 200km, 뭐 100km 그 근방 안에 있으면 그 사람들은 먼저 용의 선상에 올리는 거예요. 그런데 그 중에서 전에 그 CCTV에 찍혔던 그 플레이트 넘버 있죠. 그게 뭐 예를 들어 50km 근방 안에서 포착이 됐어요. 몇 명이요. 그럼 그 사람부터 조사를 하는 거예요. 그렇게.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활용이 된다고 하더라고요. 이렇게 기사를 읽어보니까. 그리고 정보가 진짜 많지가 않아요. 얘네들이 뭐 일부러 숨기려고 한 건 아니고 워낙 이게 커스터마이즈가 돼야 되니까 프로그램이. 예, 이런 식으로 도식화가 되는 거예요. 제가 요거는 따로 잠깐 보여드릴 거예요. 제가 블룸버그에서 한번 볼까요? 네,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잘 나와 있어요. 어떻게 이동되는지. 네, 예, 이거 보여드리려고요. 네.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그 팔런티어 그 고담 같은 프로그램이 어떻게 이용되는지 나옵니다. 이렇게 도식화가 돼가지고 여기를 뭐 클릭하면 네, 더 좁혀지고 이동되고 여기만 또 이렇게 확대해서 볼 수 있고 그런 다음에 필요한 데이터를 입력하고 또 도식화해가지고 자기가 어떤 필요한 정보를 계속 이렇게 서칭하고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뭐 CIA라든가 FBI라든가 경찰 측에서도 인력 그 손실이 없는 거죠. 그러니까 최대한 이런 정보를 바탕으로 바로 이렇게 뭐 트래킹 가능하고 뭐 네, 그런 게 가능한 거죠. 되게 보고 있으면 참 신비해요. 예, 이런 거 뭐 로직 트리라 그러죠. 이거를 손으로 하고 사진을 했던 거를 이렇게 디지털화, 데이터 베이스로 하는 겁니다. 물론 이건 데모기 때문에 이거보다 다른 정보가 보여지겠죠. 뭐 이렇게 정부기관에서 쓰면요. 네. 자, 그리고 이제 팔런티어가 컨피던셜 IPO를 이제 신청했어요. 이렇게 되면은 S1 자료, 이 회사의 모든 것, 뭐 재무제표라든가, 뭐 경쟁사, 뭐 어떤 이런 뭐 전략을 갖고 있는지 이런 거가 일반 IPO와 다르게 우리들에게 대중에 공개 안 해도 돼요. 그리고 뭐 슬랙이라든가 그리고 얘가 팔런티어가 얘가 뭐 특별히 뭐 요즘에 뭐 CIA랑 뭐 FBI랑 같이 일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슬랙이나 우버도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. 그래서 자료를 일반 대중에 공개도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아마도 IPO를 한다면 디렉 그 직상장 IPO 할 것으로 봐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하지만 기관 투자자들은 자료가 공개돼요. 그리고 이 세크에서 미국 증권위원회 여기서 리뷰가 끝난 다음에 그게 결정이 되는데요. 리뷰가 얼마나 걸릴지 아무도 몰라요. 몇 주 걸릴 수도 있고 몇 달 걸릴 수도 있고 그리고 IPO를 안 할 수도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곧 뭐 9월 달에 한다. 이거는 좀 이렇게 루머라고 보시면 되고 그거 말씀 안 드렸죠. 얘네가 루머예요.
그 오사마 빈라덴을 잡는데 뭐 공을 세웠다. 근데 이건 모르죠. 실제일지. 근데 아니땐 굴뚝이 연계 나올까 싶기는 합니다. 네. 그리고 이제 2020년에 매출이 이제 1빌리언 되는 거예요. 그리고 매출을 이렇게 좀 이렇게 보니까 네, 2013년도에는 기업 가치가 5에서 8빌리언, 뭐 그리고 5년 전인가 4년 전에 20빌리언까지 올라갔죠. 그리고 이번에는 이게 40빌리언이 될지 30빌리언이 될지 아무도 몰라요. 그냥 다들 추정만 하는 거예요. 근데 매출 상승폭이 그렇게 막 크진 않지만 아마도 그 마진이라 그러죠. 그 노동력 대비 버는 돈이 참 많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수익성이 참 좋은 회사지 않을까. 그래서 2013년에는 기업 가치가 450밀리언, 그리고 작년에는 700밀리언. 아, 매출이네요. 예, 매출이 450밀리언. 2019년도에는 700밀리언. 그리고 이번 추정치로 1빌리언이 될 거라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그 피터 틸이 40밀리언 초기 투자를 했죠. 그러니까 결국은 이 피터랑 알렉스 뭐 돈 벌어다 주는 거긴 합니다. 이 알렉스 같은 경우는 한 10% 정도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뭐 유명한 헤지 펀드 스테인리 덩큰 켈 밀러 뭐 이런 애들도 많이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최근에 7월 1일에 제출된 폼 D예요. 여기서 보면은 총 거의 1빌리언 오퍼를 했고 어퍼링을 했죠. 그리고 팔린 게 550밀리언이에요. 그 남은 게 421밀리언이 하는데 요 문장을 읽어보면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결국은 이 1밀리언은 다 조달했다. 그래서 이게 자금 조달을 좀 늘리는 걸로 알 수 있고 최근 1빌리언을 조달했는데 IPO를 할까라는 생각도 들긴 해요. 그래가지고 요 550밀리언 같은 경우는 아까 나중에 기사를 다루겠지만 그 일본의 삼포 뭐 보험사가 있더라고요. 여기서 500밀리언 하고 후지츠 여기서 50밀리언 투자를 한 거 그걸로 추측이 됩니다. 그리고 2019년도 그때 기업 가치가 26빌리언 했죠. 그러니까 뭐 지금은 뭐 30밀리언, 30빌리언, 40빌리언, 그러니까 400억 달러까지도 될 수도 있다. 이렇게 보고 있어요. 그리고 지금까지 총 108곳 이상에서 투자를 받았고 공개 안 된 투자 금액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기업 가치가 얼마이고 얼마 투자하는지 참 이게 알긴 힘듭니다. 네. 뭐 이렇게 읽어보면요. 네, 이게 나오죠. 페이팔 졸업생, 네, 페이팔 출신, 이랑 만들었죠. 뭐 이렇게 보면요. 뭐 이거 글을 읽어보면은 국방부 일하죠. 펜타곤. 그리고 CIA 일하고 또 NSA라고 국정원 같은 기관이랑 또 일을 하고 또 뭐 FBI 뭐 일을 합니다. 그리고 CIA 같은 경우는 뭐 다들 너무 워낙 잘 알려져 있죠. 네, 초기 투자예요. 그 걔네 벤처 펀드가 있어요. 인큐텔 몇 번 말씀드렸죠. 그래서 정보기관하고 일하고 그렇기 때문에 기밀 자료도 많이 다루지 않겠어요. 왜냐하면 이 플랫폼을 이용하려면 FBI라든가 CIA 정보를 투입을 시켜야 되거든요. 이 플랫폼에서 원하는 정보를 가공하기 위해서는. 그리고 최근에 논란이 된 건 아이스, 그 이민 관세국이죠. 여기에서 얘네랑 이제 컨트랙을 맺은 건데, 이 컨트랙을 맺어가지고 하는 거는 뭐 이런 거죠. 뭐 불법 체류자 잡는 데 쓰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조금 논란이 많긴 해요. 그래서 뭐 CIA가 펀딩한 스타트업이다. 뭐 그래서 뭐 테러리스트 추적하고 뭐 여기 보시면은 뭐 많이 나오죠. 예, 뭐 얘네들이 그 스파이를 하는 게 아니고 얘네들은 그냥 스파이의 그 브레인이 되는 거예요. 여기 보시면요. 예, 그래가지고 정보를 수집하고 그리고 정보를 분석하는 거예요. 얘네들이 뭐 활동을 해주는 게 아니에요. 얘네들이 뭐 뚜뚜뚜 해가지고 미사일 날리고 그런 거 아니고 그건 좀 너무 좀 많이 간 거고요.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뭐 수집하는 거 나오죠. 뭐 금융 정보 그리고 뭐 항공 뭐 이렇게 예약 정보 그리고 통화 기록 그리고 소셜 미디어 포스팅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개인 혹은 사람이 하기에 놓치는 것들이 많거든요. 근데 이런 걸 다 종합해가지고 필요한 정보를 뽑아주는 거죠. 내가 원하는 정보를요. 네.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또 뭐 아까 아프가니스탄 말씀드렸죠. 거기서 보면은 그렇게 공격이 많이 왔고 뭐 7월 달에 공격이 많이 높았다. 그러면은 그때 공격이 높을 확률이 높다는 걸 알 수 있고 그리고 그때 뭐 매복이었는지 기습 공격이었는지 이런 것도 데이터로 알 수 있으니까 이런 과거 데이터가 미래의 데이터로 연결이 바로 되는 거죠. 그러면서 쌓이고 쌓이면서 점점점 더 확률이 올라가는 데이터가 될 수 있는 겁니다. 그래서 뭐 금융 사기 방지, 뭐 인터넷 사기 방지, 뭐 이런 걸 할 수도 있고 이게 근데 어떻게 보면은 데이터 분석이 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또 시민 감시가 될 수도 있어요. 그리고 이번에 또 이제 미국과 영국의 그
뭐 보건 당국인가요? 여기랑 이제 코비드 19 팬데믹 요거 관련해 가지고 또 이제 컨트랙을 맺었죠. 그러니까 뭐 이런 거를 하는 것 같아요. 뭐 예를 들어 소셜 미디어에서 뭐 이렇게 뭐 누가 감염 있다 뭐 이런 게 막 올라와요. 그럼 예를 든 거예요. 이거 왜 저도 본 적이 없으니까. 그러면 이런 것들을 컬렉트 해가지고 한쪽으로 묶어놓고 그리고 이제 병원 자료 같은 경우 병원에서 뭐 이렇게 공개 자료를 올리잖아요. 뭐 다크웹을 써가지고 뭐 이걸 침투하거나 뭐 정보를 또 끌고 올 수는 있겠죠. 아니, 그럼 요거를 정보 B 놔두고 또 C 뭐 따로 뭐 테스팅 하는 뭐 사설 기관 정보씨 이런 거 합쳐가지고 아 이제 트렌드가 어떻게 되겠다 이런 거를 좀 추측이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. 또 이렇게 또 읽어보면 나와요. 또 뭐 미국 또 뭐 영국 뭐 코비드 19 팬데믹 해가지고 네 했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아이스 네 아이스가 그 뭐 이민 관세국입니다. 얘네들 뭐 불법체류자 잡는 거 그리고 재밌는 게 세크 미국 금융위원회 얘네도 얘네가 컨트랙을 맺었어요. 아무래도 금융 사기라든가 좀 뭐 그런 것들을 방지하고자 하지 않았나. 근데 이게 나와 있는 지금 자료가 없기 때문에 참 뭘 정확히 뭐 하는지 몰라요. 그래서 하나 제가 그 국경 수비대죠. 코스트 가르드 뭐 얘네하고 맺은 컨트랙을 그 올라와 있어가지고 찾아온 게 있어요. 이렇게 보면은 예, 얘네 고담 플랫폼 이용한다 그러고 데이터 매니지먼트 분석 그리고 이제 운영 툴을 사용한다 그래요. 근데 이게 글이 정확하게 어디에 뭘 어떻게 쓰겠다 하는 거는 요 PPE 그 뭐 퍼스널 뭐그 이퀴먼트 프로텍트 이퀴먼트죠. 요런 거 인벤토리 추적한다는 거 나와서 이건 좀 납득이 가요. 어디에서 뭐가 필요하고 적시 뭐 저스틴 타임 그 서플라이 체인 이용해 가지고 바로 뭐 플로레에서 치솟고 그러면 바로바로 보내주고 이런 게 되겠죠. 근데 재밌는 게 여기서 보면은 이 국경 수비대랑 이 팔런티어랑 둘이서 동의를 하면은 데이터 인테그레이션이라든가 이 유저 그룹 이거를 지금 이 스콥 프로젝트 스콥 있죠. 이 범위 아웃사이드 쪽으로 넓힐 수 있다 그래요. 이 말이 좀 애매한 것 같아요. 어디까지 넓히는 건가? 네, 국경 수비대에서 이런 PPE 관리를 하고 하는 것도 좀 뭐 이해 안 되긴 한데 뭐 좋은 거 하겠죠. 여기서 이제 아무래도 미국에서 이 병원이라든가 공공기관에서 마스크, 가운 같은 이런 뭐 맞나 이게 퍼스널 프로텍션 아니면 프로텍트예요. 네, 이거 이퀴먼트 같은 거 많이 부족하니까 필요한 곳에 보내주면 좋잖아요. 네, 또 이런 것도 이제 나오는 거죠. 네, 그 학교 그 스탠포드에서 이제 막 시위하는 거죠. 이 아이스랑 얘네들이 어 컨트랙 맺고 나서 야 니네 회사에서 일 안 할 거야 이러고요. 이거는 이제 그 플랫폼에서 실제로 쓰여지는 걸로 이렇게 지금 나온 거예요. 예, 그 피러틀 얘 같은 경우가 누구 어디에 창립자이고 누구의 동료이고 누구의 뭐 이런 게 다 나와 있어요. 이런 거를 범죄 조직에서 누구 특정인을 단죄 쓰는 거예요. 여기다가 한 명의 뭐 A란 인물을 넣어요. 그럼 여기서 뭐 누구의 뭐 부인, 뭐 누구의 애인, 뭐 누구의 애인 2, 애인 3명 이렇게 많이 다 이걸 알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. 근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정보를 어디서 끌어내는 건지 뭐 그거는 조금 저도 궁금하긴 합니다. 그래서 뭐 이런 것까지 다 나오고 또 다음 거 보면요. 네, 그래가지고 얘네가 뭐 말한 게 그거예요. 예, 미국 그 성인 인구의 절반 이상을 이게 분별해 그 아이덴티파이 할 수가 있대요.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뭐 이제 경찰에서 쓰는 건데 이렇게 나오죠. 누구의 동료, 누구와 함께 살았다, 뭐 어디를 운영하고 있다, 어떤 차의 운영. 아까 보여드렸던 거 그런 게 다 나와요. 뭐 여기 보면은 뭐 내가 뭐 혼다 어커드를 탄다. 그러면 혼다 어커드 그러면 operator of 여기 이제 뭐 사람 A 이렇게 나오는 거겠죠. 그래가지고 경찰들이 이걸 보고 예전에는 이걸 사진을 넣고 아까 그 시그널 보여드렸잖아요. 사진을 다 붙여가지고 뭐 선을 그리고 요거 아니야, 이거 아니야. 뭐 엑스표 하고 뭐 따라가고 해가지고 자 여기를 하면 되겠구나. 이 정보 우리가 가능하다. 그럼 역추적하자. 리버스 엔지니어링 하잖아요. 근데 이렇게 딱 나와 있으면 인력이 많이 감축되긴 할 거예요. 그러니까 인력 소모가 낭비가 좀 없어지는 거죠. 이렇게 돼가지고 이 경찰이 이 JP 모건한테 추천해 준 거예요. 그래서 JP 모건도 사용하라고 지금 투자를 했습니다. JP 모건이. 네. 또 이렇게 읽어볼까요? 얘가 여기서 하는 말 같은 경우는 이거예요. 프라이버시 이런 사생활 침해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보호할 거고 이렇게 미스유즈 되는 거는 뭐 충분히 이렇게 우리가 예방할 수 있게끔 디자인했다라고 하는데 이게 조금 애매한 게 그런 거예요. 데이터가 뭐 A 등급, B 등급, C 등급, D 등급, E 등급 이렇게 나와 있어요. 근데
누구는 A, 누구는 B, 누구는 C, 뭐 이렇게 주는데 이거를 근거가 없잖아요. 그 스탠다드가. 이거는 그래서 이 창립자 둘의 되게 철학과 사상, 이 우리의 힘을 아니면 우리의 데이터, 이 플랫폼을 어디까지 허락하게 해주느냐.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. 근데 뭐 피터 같은 경우는 좀 자유방임주의니까 조금 더 예, 오픈 소스를 할 테고 얘 같은 경우는 정부한테 좀 더 몰아주고 뭐 이건 좀 내피셜입니다. 네. 그래서 또 읽어보면은 네, 나옵니다. 그래서 이제 뉴욕 경찰에서 JP 모건한테 추천해줬다. 뭐 이렇게 되는 거죠. 뭐 레퍼럴 해줬다고. 그래가지고 이렇게 사용을 하고 이제 아무래도 JP 모건 같은 경우는 뭐 이런 거를 선별하는 거죠. 여기 나오겠지만 그 부실 모게이지 그 채권 같은 거를 이제 뽑아내는 거를 이제 쓰는 거죠. 그래서 은행에 위험 포트폴리오 자산을 조금 더 안전하게 할 수 있고 뭐 그런 거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. 공개된 게 없기 때문에 어떻게 사용되는지 알 수 없어요. 네. 또 여기 읽어보면 약간 좀 이렇게 네 애매해요. 컨트로버시 한 거예요. 그래가지고 이게 왜 그러냐면은 아무래도 CIA가 좀 이렇게 투자를 했기 때문에 이 CIA가 어떤 식으로 활용되는지 그리고 또 소문으로 이제 루머죠. 오사마 빈 라덴 잡는 데 썼다 그러고 또 이라크 뭐 이런 데 공격할 때도 쓸 수 있는 거고 사람을 죽일 수도 쓸 수 있는 거예요. 그래서 뭐 테러리스트라고 규정을 하지만 이게 잘못 이용돼 악용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낮지만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조금 이렇게 비난을 좀 많이 하는 거고 그러지 않나 싶습니다. 그리고 하지만 이 팔런티어가 뭐 에어버스 이런 프로덕션에도 많이 쓰이고 그리고 멀크랑도 일하고 이런 기름 회사에서도 일하고 그래서 많은 국가기관과 점점 범위가 넓어질 것 같아요. 근데 제 생각은 그래요. 이 회사가 우리가 딱 뭐 하는 회사야? 우리 뭐 비누 두 개 만들고 뭐 베개 두 개 만들고 뭐 물건 뭐를 만들어 이런 회사가 아니라 우리는 이런 데이터 마이닝하고 사람과 사람의 접점을 연결시켜 줄 수 있고 모든 사람이 데이터는 모르지만 데이터 엔지니어처럼 결정을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의 직장을 더 안전하고 견고하게 해줄 거라고 말을 해요. 그렇기 때문에 아직 명확한 게 없기 때문에 조금 더 사람들이 이 회사를 통해서 꿈을 꿀 수 있지 않나? 저는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. 주식에서 가장 중요한 게 사람들이 이 회사를 통해서 미래를 그려볼 수 있는가, 혹은 꿈을 꿀 수 있는가 여부가 중요하거든요.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제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회사를 통해서 충분한 가지치기, 로직 트리라 그러죠. 근데 이 회사가 하는 게 제대로 로직 트리 제대로 하네요. 그래서 이 회사를 통해서 충분히 꿈을 꿀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. 그리고 또 뭐 블랙락이라든가 뭐 타이거 글로벌 매니지먼트, 피델리티, 모건 스탠리 뭐 이런 투자 회사들이 괜히 투자를 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고 일본 보험회사 삼포 홀딩스가 투자를 했는데 이런 거는 이 데이터가 나쁘게 사용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그 행동 양식을 통해 가지고 그 웰빙이라든가 사람들이 어느 특정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조금 더 이 당뇨의 뭐 위험이 높다든가 이런 걸 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좋은 쪽으로 활용될 수 있을 거고 저는 충분히 꿈꿀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좀 내용이 녹음하니까 별거 없는 것 같아요. 근데 진짜 이 회사가 특별히 대단한 회사인지는 잘 모르겠어요. 그냥 다른 데이터 분석, 마이닝 분석 회사랑 비슷하지 않나. 단지 CIA가 투자를 했고 국가 기관이랑 많이 일을 해가지고 좀 사람들이 주목받는 건데 다른 데이터 마이닝 뭐 이렇게 분석 회사들도 다 정부 기관들이랑 일을 많이 합니다.